야, 윤서연! 내 주제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댔구야! 짝!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 손이 전부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채 숨도 못 쉬었고, 누군가는 괜히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윤서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얀 볼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번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흩어진 제안서를 조용히 주우려 허리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딱 내 자리야! 받아! 팀장의 비웃음이 회의실 안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직원 때린 겁니까?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 하나가 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못 본 척 고개를 숙였고 팀장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르신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가세요! 하지만 다음 순간 검은 정장의 비서들이 회의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순간 팀장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뺨맞던 직원을 바라보던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가장 크게 무너질 사람이 윤서연이 아니라 바로 그 팀장이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서연 씨, 귀가 먹었어? 내가 지금 몇 번을 말해?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침 9시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아직 덜 식은 커피 냄새와 복사기에서 막 뽑혀 나온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모니터를 보는 척했지만 눈동자는 전부 회의실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그런데 그 자료는 어제 제가 밤새 다시 정리해서 메일로 드렸고 수치도 확인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끝만이 그녀가 얼마나 숨을 참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노트북 가방 끈을 오래 쥐고 다닌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박성철 팀장은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출력물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마치 사람을 두드리는 것처럼 종이 한 장 한 장을 비웃듯 건드렸습니다. 메일? 내가 메일 보냈다고 일이 끝나? 회사가 학교야? 숙제 냈으니까 칭찬해주세요. 이거야? 직원 하나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작은 소리마저 회의실 안의 차가운 공기에 부딪혀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회색 작업복 차림의 한 노인이 사무실 입구에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낡은 모자를 눌러 쓴 그는 허리를 조금 굽힌 채 건물 관리 직원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만은 이상하리만큼 깊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사무실 구석의 공기청정기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회의실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일해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 날 말입니다. 억울해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입을 다물고 속이 문드러져도 내일 또 출근해야 하는 그런 날 말입니다. 서연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 수 없는 얼굴, 화가 나는데 화내면 더 큰일 나는 걸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의자에 등을 기대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윤대리, 너 이번 거래처 제안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제가 초안부터 최종안까지 맡았습니다. 착각하지 마. 내가 한 건 타자 친 거고 방향 잡은 건 나야. 내 수준에 무슨 전략이 있어. 그 말에 서연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안서 첫 장에는 분명 그녀가 밤새 만든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품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고객사의 고민에 맞춰 새롭게 풀어낸 문장들이었습니다. 어젯밤 새벽 3시 컵라면 국물이 다 불어 터질 때까지 붙잡고 있던 그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은 그 문장을 자기 것처럼 회장 보고 자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서연이 한 일을 타자라고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방향을 주신 건 맞지만 실제 분석하고 자료 만든 건 제가 맞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의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 팀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야, 윤서연. 그가 갑자기 반말을 뱉었습니다. 그 짧은 말 하나에 회의실의 온도가 더 내려갔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노인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박 팀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거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쇠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섬뜩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기어올라? 누가 뒤 봐주기라도 해? 서연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아니면 결혼한다더니 어디 돈 많은 집안이라도 물었나? 그 말이 떨어지자 몇몇 직원의 시선이 서연에게 꽂혔습니다. 수군거림은 없었지만 침묵이 더 잔인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른 척하면서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는 척하면서도 귀는 회의실에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목덜미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회사 업무와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왜 없어? 회사 분위기 흐리는 것도 능력이야. 아주 대단해. 집안 사정 어렵다고 배려해줬더니 이제는 내가 만만해? 그 순간 노인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굵은 손마디에는 오래전부터 쌓인 세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 바닥에서 철가루를 만지던 손, 수없이 계약서를 넘기며 사람의 거짓말을 가려내던 손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관리 직원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손끝에서는 숨길 수 없는 기품이 묻어났습니다. 그 노인은 강태준이었습니다. 태성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돈 보고 다가온 사람인지, 집안 이름에 기대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제 아들과 평생을 함께할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컸습니다.
세상 오래 산 사람일수록 사람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특히 돈 많은 집안에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서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고 수행원도 떼어놓았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계열사 사무실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서연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서연은 자기 책상에 앉기도 전에 막내 직원의 프린터 용지를 채워주었습니다. 기침하는 동료에게 따뜻한 물을 건넸고 거래처에서 온 무례한 전화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탕비실에서 누군가 흘린 커피를 말없이 닦고 회의실에 남은 종이컵을 조용히 치웠습니다. 누구 하나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강태주는 그런 사람을 오래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자기 아내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제 몫을 해내던 사람, 가족을 위해 자존심을 삼키던 사람, 몸은 작아도 마음만은 쉽게 꺾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제안서 뭉치를 집어들더니 서연의 가슴팍으로 툭 던졌습니다. 종이가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서연의 구두 앞에 쌓였습니다. 밤새 만든 문장들이 먼지 묻은 바닥 위에 엎어졌습니다. 주워. 서연은 잠시 박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우라고. 직원들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다음 표적이 될까봐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상 참 무섭습니다. 나쁜 사람 하나보다 모른 척하는 여러 사람이 더 사람을 외롭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이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짚는데 손등 위로 새벽에 붙인 파스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밤새 키보드를 두드리느라 손목이 욱신거렸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박 팀장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딱 내 자리야. 바닥.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팀장님, 왜? 또 사실을 말해보시게. 저는 바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일까지 가져가시면서 사람까지 밟지는 마십시오. 그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가 굳었습니다. 조용했지만 그 말은 칼끝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강태준의 눈빛도 순간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 말에서 분노보다 품격을 보았습니다. 억울함을 토해내면서도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의 품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철은 그 품격을 알아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권위에 흠집이 났다는 사실만 보았습니다. 특히 부하 직원들 앞에서 자신이 밀리는 듯한 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고 콧등에 기름기가 번들거렸습니다. 뭐라고?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제안서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팀장님 이름으로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회사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일로 저를 모욕하실 권리는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팀장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짝! 마른 소리가 회의실 유리벽을 때리고 사무실 전체로 퍼졌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도,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도, 에어컨 바람 소리도 전부 끊긴 듯 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쪽 볼에 붉은 손자국이 서서히 번졌습니다. 그녀의 입술 끝이 작게 떨렸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아팠습니다. 맞고도 울지 않는 사람은 이미 너무 많이 참아본 사람입니다. 박 팀장은 손바닥을 털듯 내리며 비웃었습니다.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뭘 안다고 까불어? 그 순간 사무실 구석에 서 있던 강태준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습니다. 오래 산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 무서운 분노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고 상대가 스스로 무너질 자리까지 걸어가게 만듭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회의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작업복 소매 끝이 낡아 있었고 낡은 신발 밑창이 바닥에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직원 하나가 그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여기 외부인 출입 안 됩니다.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서연의 붉어진 뺨에 꽂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낯선 노인을 보았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맞은 상황에서도 외부인이 곤란해질까봐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회의 중이라서요. 그 말에 강태준의 목 안쪽이 무겁게 잠겼습니다. 맞은 사람이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그런 서연을 보고 더 기세가 올랐습니다. 맞지? 외부인한테까지 창피하게 만들잖아. 윤서연 씨, 당신 오늘 오후까지 사유 썼어.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져. 팀장님, 그건 안 됩니다. 이번 고객사 미팅은 제가 처음부터 맡았습니다. 내가 맡았든 말든 이제 내 마음이야. 자료 흐름을 아는 사람이 빠지면 고객사 대응에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가 너 하나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아? 박 팀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일부러 더 크게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회사에서 누가 위인지, 누가 밟히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것이 악역의 치졸함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는 대신 약한 사람의 숨통을 쥐고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강태준은 회의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리문 손잡이에 그의 손이 닿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붉게 오른 뺨, 억지로 삼킨 숨, 구겨진 제안서를 놓지 않는 손, 그리고 그 모든 수모 속에서도 고객사와 회사 걱정을 먼저 하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강태준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오래전 가난한 공장 사무실에서 거래처 사장에게 모욕당하고도 직원들 월급부터 챙기던 젊은 날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참아라. 먹고 사는 게 먼저다. 세월이 지나면 다 알아준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진실은 묻힙니다. 참고 견딘 사람만 손해보는 세상이 됩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무실 공기는 차가웠고 먼지와 커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의 비겁한 침묵 냄새까지 섞인 듯 했습니다. 박 팀장은 마지막으로 서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밀었습니다.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서연은 한 발 뒤로 밀렸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에 걸리며 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의 손이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 하나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박 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눈을 찡그렸습니다. 뭐야, 어르신.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요. 시설팀이면 나가서 기다리세요. 강태준은 박 팀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 앞에 떨어진 제안서 한 장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에 커피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고객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먼저 불편한 진실을 말하겠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장사꾼이 아니라 책임자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접지 않고 곧게 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자료 누가 썼습니까? 회의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 팀장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어르신이 그걸 알아서 뭐 하시게요? 강태준은 이번에는 박 팀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닿는 순간 박 팀장의 웃음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친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윤대리가 대충 친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다 봤고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듯 말 듯 입술 가장자리가 하얗게 눌렸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서연을 보았습니다. 본인이 쓴 겁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말하면 다시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제가 썼습니다. 그 대답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강태준은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붉은 뺨에 다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회의실 밖에 서 있던 자신의 비서를 향해 눈짓했습니다. 비서는 사무실 입구 쪽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때 박 팀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르신, 나가시라고요. 이 사람 오늘 잘리게 생겼는데 왜 끼어드십니까? 강태준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잘리게 생겼다라. 그는 그 말을 낮게 되뇌었습니다. 마치 머릿속 장부에 또박또박 적어넣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박 팀장은 손으로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나가세요.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이런 직원 하나 때문에 회사가 시끄러워지면 어르신도 곤란해져요. 그 순간 강태준이 처음으로 박 팀장에게 완전히 몸을 돌렸습니다. 직원 하나?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이유도 모른 채 숨을 죽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구 하나 그 말을 흘려들을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때리고 공을 빼앗고 모욕하고도 직원 하나라고 부르는군요. 박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그 질문이 떨어진 순간 사무실 입구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실 직원들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구두 소리가 사무실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제야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본사 비서실 아니야? 박 팀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강태준의 낡은 작업복과 비서실 직원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입술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강태준은 들고 있던 제안서를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뺨 맞은 저 직원.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머물렀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려는 그 순간 강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날 아침 윤서연의 인생을 짓밟았다고 믿었던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사람이 이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남자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강태준 회장의 다음 한마디가 이 회사 전체를 뒤집어 놓을 시작이 된다는 사실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 하나를 몰아세우던 박성철 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목덜미에 송골송골 맺힌 땀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번들거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실 직원들이 일렬로 서 있는 모습은 마치 갑자기 겨울바람이 회의실 안으로 들이닥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맞은 뺨은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제안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끝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종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종이만 놓치지 않으면 자기 삶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비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연 대리입니다. 강태준은 그 이름을 한번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윤서연. 그 짧은 한마디였는데도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오래 회사를 다닌 직원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박성철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셨습니까? 제가 몰라 뵀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원 교육 차원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윤 대리가 원래 업무 실수가 좀 많아서. 실수? 강태준이 낮게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 심장을 죄는 힘이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 하나가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게 교육입니까? 박성철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와서 그래서 손부터 올라갔군.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박성철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다시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서연은 아직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억울함을 말하기보다 일이 더 커질까봐 조용히 상황을 견디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 이야기보다 남 피해갈까 먼저 걱정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제일 많이 다칩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강태준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병원 다니는 가족이 있습니까? 순간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좀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회사를 못 그만두는 겁니까? 그 말에 회의실 직원들 시선이 또다시 서연에게 꽂혔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잠시 깨물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짧은 대답 하나에 묻어있는 피로가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 냄새, 병원 복도 냄새, 카드값 문자에 눌린 한숨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서를 향해 말했습니다. 박 팀장 포함해서 오늘 회의 참석자 전원 오후에 감사실로 출석시키십시오. 순간 직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감사실. 그 두 글자는 회사에서 사실상 사형 선고와 비슷했습니다. 박성철이 급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너무 과하십니다. 직원들 다 보는 데서 이러시면 다 보는 데서 뺨 때린 건 당신 아닙니까? 박성철 입이 턱 막혔습니다. 강태준은 마지막으로 서연을 한번 바라본 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뒤따라 움직였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질수록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박성철이 이를 갈았습니다. 야, 윤서연.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회장님한테 뭐 흘렸어? 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오늘 회장님이 여기 와? 우연이라고 생각해? 저도 몰랐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박성철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숨에서 진한 담배 냄새와 커피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너 같은 애들이 제일 무서워. 약한 척하면서 뒤로 다 계산하고 다니잖아. 서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억울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설명해봐야 더 비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옆자리 막내 직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아무래도 오늘은 그냥 넘어가시는 게. 박성철은 그대로 막내를 노려봤습니다. 너도 윤서연 편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회사 오래 다니고 싶으면 입 조심해. 막내 직원 얼굴이 바로 굳었습니다. 결국 또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비겁해서라기보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급날 기다리는 부모님, 학원비 들어가는 아이들, 대출 이자 같은 현실이 사람 입을 막아버립니다. 서연은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종이 끝에 손가락이 베었는지 작은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픈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유리창 너머에서 다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서 한참 동안 회의실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바로 본사로 모실까요? 저 아이 퇴근 몇 시 하는지 확인해. 예. 그리고 병원 어디 다니는지도. 비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직접 확인하시려는 겁니까?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자꾸 서연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맞고도 울지 않던 얼굴, 억울해도 회사 걱정부터 하던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자기 공을 자기 것이라고 소리치지 않던 태도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책임감 있는 사람은 점점 보기 힘듭니다.
강태준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봐왔습니다.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 권력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 약한 사람 밟고 올라가는 사람. 그런데 윤서영 같은 사람은 오히려 낯설 정도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비서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넘겼습니다. 윤서연 대리 입사 8년 차입니다. 계약직으로 시작했고 정규직 전환 후 계속 같은 팀 근무 중입니다. 승진은 실적 대비 많이 누락됐습니다. 이유는 박성철 팀장이 계속 인사평가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있었습니다. 주름도 깊었고 흰머리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오래전 자기 젊은 날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구두 하나로 거래처 뛰어다니던 시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공장 직원 월급 밀릴까 잠 못 자던 시절, 그때도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강태준 씨는 너무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며느리 될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건물 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빌딩 사이를 스쳐 지나갔고 퇴근하는 사람들 얼굴에는 지친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장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2개와 컵스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지하철역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검은 세단 안에서 강태준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시간에 어디 가는 거지? 차는 조용히 서연 뒤를 따라갔습니다. 서연이 도착한 곳은 오래된 개인 병원이었습니다. 간판 불빛은 반쯤 나가 있었고 병원 입구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강태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익숙한 듯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기 전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붉어진 뺨을 여러 번 문질렀습니다. 웃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 안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 목소리는 회사에서의 목소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곤함을 숨긴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실 안에는 마른 중년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우리 딸 왔네. 오늘은 좀 어때? 괜찮아. 너는 밥 먹었어? 당연하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사온 죽을 그릇에 담아 어머니에게 떠먹였습니다. 식은 죽 냄새와 병실 특유의 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병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연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계속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 정말? 응. 프로젝트 잘했다고. 거짓말이 또 늘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안도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참 야무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시 웃었습니다. 강태준은 병실 밖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간호사가 약 봉투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이번 달 약값 일부가 아직 미납이라서요. 순간 서연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꼭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도 계속 기다려드리는 게 쉽지는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하는 서연 어깨가 아주 작아 보였습니다. 강태준의 손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인간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늘 돈 때문에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불이 꺼졌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창문 틈으로 겨울 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이 세면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았던 숨이 무너졌습니다. 하! 짧은 숨소리와 함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수도를 틀었습니다. 울음소리 들킬까봐였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뺨 위로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술 끝날 때까지만.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든 사람은요. 남들 앞에서는 잘 안 옵니다. 혼자 있는 화장실이나 불 꺼진 방 안에서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울 시간조차 사치라고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강태준은 화장실 문 밖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병원비가 없어 아내 수술을 미루던 밤, 화장실에서 몰래 울던 자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비서는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태준의 시선이 화장실 문에 머물렀습니다. 저 아이 인사기록 전부 가져와.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며느리감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 최상층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짙은 원목 향이 감도는 회장실 안에는 낮게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강태준은 창밖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 얇은 파일 하나에 꽂혀 있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단 3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연. 강태준은 천천히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 한 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증명사진 속 서연은 지금보다 훨씬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힘들어도 쉽게 기대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입사 당시 계약직이었습니다. 성과 평가 상위권이었는데도 정규직 전환까지 3년 걸렸습니다. 이유는 당시 팀장이 박성철이었습니다. 강태준 손끝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계속 같은 놈이군. 예. 비서는 말을 고르듯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성과 자료도 이상합니다. 윤 대리가 실무 담당이었던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팀장 명의로 올라갔습니다. 본인은 항의 안 했나? 기록상 없습니다. 강태준이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짜증보다 더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만 아는 종류의 씁쓸함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바로 소리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참고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누굴 먹여 살려야 하거나 아프게 할 가족이 있거나 내일 당장 끊길 월급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강태준은 파일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서연의 출근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6시 40분 출근, 야근 평균 주 5회, 연차 사용 연간 이틀. 강태준 눈썹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병원 기록은 비서가 조용히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신장 질환입니다. 수술 대기 중인데 비용 문제로 계속 미뤄졌습니다. 회장실 안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젊은 시절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공장 월세 못 내서 쫓겨나기 직전이던 날, 아픈 아내 약값을 손에 쥐고도 거래처 직원들 월급 먼저 보내던 밤, 그때도 그는 아무한테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이상합니다. 정말 힘들 때는 오히려 더 웃습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덜 무너지니까 말입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실 준비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박성철 주변부터 털어. 비서 눈빛이 조용히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선까지 보실 겁니까? 강태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 때리는 놈이 깨끗할 리 없지. 같은 시각, 마케팅팀 사무실 공기는 잔뜩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키보드를 두드리는 척했지만 다들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다가도 슬쩍 박성철 눈치를 받고 누군가는 화장실 가는 척 회의실 상황을 살폈습니다. 박성철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 냄새 밴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서류를 거칠게 넘겼습니다. 야, 윤서연. 서연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예, 팀장님. 이번 태양전자 프로젝트 내가 다시 맡아. 직원들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이미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소문난 건이었습니다. 일정은 촉박했고 거래처 요구는 비정상적으로 많았습니다. 게다가 기존 담당자 2명이 이미 손 들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 폭탄이었습니다. 서연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으면 되는 겁니까? 왜? 하기 싫어? 아닙니다. 그럼 토 달지 말고 해. 이번 주 안에 수정안 다시 뽑아. 박성철은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사고 치면 내 책임인 거 알지? 그 말에 몇몇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뻔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실패하면 서연 책임으로 몰 생각이라는 게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박성철은 그런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사람 하나를 구석까지 몰아넣고 주변 사람들 입까지 막히는 순간을 보며 자기 힘을 확인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박성철이 낮게 비웃었습니다. 근데 윤대리, 예. 회장님 앞에서 좀 잘 보였다고 세상 달라질 것 같지? 서연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안 했겠지. 근데 사람 욕심이 원래 무서운 거야. 박성철은 몸을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숨에서 독한 담배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괜히 윗선줄 타려다가 다친 애들 많이 봤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성철 입꼬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는 지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잠깐 왔다 간 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잠깐 정의로운 척하다가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강태준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오후 감사실 직원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 서버 기록, 프로젝트 결제 라인, 접대비 사용 내역, 그리고 삭제된 메일 복구까지 감사실 특유의 싸늘한 분위기가 본사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누가 걸린대? 회장님이 직접 지시했다던데. 박 팀장 아니야? 설마. 사람들은 속삭였지만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회사란 곳은 늘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사람 옆에서도 다들 모른 척 지나갑니다. 괜히 엮이면 자기까지 다칠까봐 말입니다. 한편 서연은 또 야근 중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퇴근한 뒤라 키보드 소리도 더 크게 울렸습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툭, 툭. 차가운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모니터를 보며 눈을 비볐습니다. 피곤이 눈 밑까지 짙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편의점 삼각김밥 껍질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서연은 바로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엄마, 우리 딸 아직 회사야? 응, 금방 끝나. 밥은 먹었어? 당연하지.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자꾸 수술 날짜 물어본다. 서연 손끝이 멈췄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할게.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안 무리해. 우리 딸 얼굴만 봐도 엄마는 다 안다. 그 말에 서연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웃는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출 명세서와 병원비 영수증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 장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수술 예정 비용. 그 숫자는 너무 현실적이라 더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무너뜨리는 건 거창한 불행이 아닙니다. 매달 반복되는 병원비 문자, 카드 결제일, 통장 잔고 같은 아주 현실적인 숫자들입니다. 서연은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텅 빈 사무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강민혁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 공기 냄새를 잔뜩 묻힌 채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왔어요? 강민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수척한 얼굴과 책상 위 병원비 서류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게 됐어. 서연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뭐를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창밖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강민혁은 이를 꽉 문 채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괜히 걱정할까봐. 뺨 맞은 것도? 서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강민혁 눈빛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당신 지켜준다면서. 그 말에는 분노보다 자책이 더 진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오히려 강민혁 눈치를 봤습니다. 회사에서 티 내면 안 돼요. 언제까지 참을 건데.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왜 항상 당신만 버텨야 하는데. 강민혁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서연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서연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예, 보호자입니다. 잠시 후 그녀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네, 강민혁 표정도 동시에 굳었습니다. 서연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대요. 그 순간 강민혁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회장실 안에서는 감사실 직원 하나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른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강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박성철 팀장 쪽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습니다. 강태준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직원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사 돈이 거래처 비자금으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회장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태준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 갑질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병원 응급실 앞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뒤섞인 복도 안에서 서연은 두 손을 꽉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새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서연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강민혁은 그런 서연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냉정하던 그의 얼굴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셔츠 소매에서는 아직 차가운 밤 공기 냄새가 났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서연은 거의 뛰다시피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의사는 마스크를 잠시 내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서연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술은 더 미루면 위험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바닥이 꺼진 사람 같았습니다.
의사는 말을 아끼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도 아시겠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계속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말은 칼 같았습니다. 현실은 늘 그렇게 사람을 찌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슬퍼할 시간도 없이 숫자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병보다 무서운 게 돈인 세상. 참 서럽지 않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그 순간 강민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술 진행하시죠. 서연이 놀란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안 돼요. 왜 안 돼?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예요.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강민혁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응급실 복도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더 오해하실 거예요. 오해? 강민혁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 아직도 그 생각부터 해? 서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무서웠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관계가 망가지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혼자 버티려 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낮고 단단한 걸음소리였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친 채 응급실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더 무겁고 깊어 보였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얼굴로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강태준은 대답 대신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수술 준비하십시오. 의사가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보호자 동의와 비용 문제가 태성재단 이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순간 복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됩니다. 강태준 시선이 천천히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제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 말에 강태준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존심 있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함부로 손 안 벌립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 마음 빚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강태준은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 살리는데 계산부터 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서연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 도와주는 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강태준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버티게 해줘야 하니까. 그 순간 서연 눈가가 처음으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모습에 강태준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자기 젊은 날 아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괜찮다고 웃던 얼굴, 혼자 울던 뒷모습 말입니다. 강태준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병실 제일 좋은 곳으로 옮기고 의료진 붙이십시오. 예, 회장님. 그리고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일 오전 임원회에 전부 소집해. 같은 시각. 박성철은 룸살롱 안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짙은 담배 연기와 독한 향수 냄새가 뒤섞인 방 안에서 그는 비틀린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감사실? 별거 아닙니다. 거래처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회장님이 직접 움직인다던데.
박성철은 비웃었습니다. 회장이 하루 이틀 회사 해봤나? 이런 거 금방 덮여. 그는 이미 자기 방식대로 살아남아 온 사람이었습니다. 실적 가로채기, 접대비 조작, 거래처 리베이트, 다 걸려도 결국 책임은 아래 직원한테 넘겼습니다. 그리고 늘 살아남았습니다. 박성철은 술잔을 비우며 웃었습니다. 회사란 데가 원래 그래요. 힘 있는 놈이 정의입니다. 그 순간 룸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2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성철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사실입니다. 방안 공기가 순간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성철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박성철 팀장님. 감사실 직원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조사 진행 예정입니다. 박성철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회사 공금 흐름 확인됐습니다. 증거 있어? 감사실 직원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삭제된 메일까지 전부 복구됐습니다. 순간 박성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겁먹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임원들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구 하나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감사 자료 파일들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자리, 박성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룻밤 새 얼굴이 반쯤 늙어 있었습니다. 눈밑은 퀭했고 넥타이도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더 추해집니다. 자기 잘못보다 살아남을 방법부터 찾게 됩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임원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정적이 회의실을 덮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파일 하나를 펼쳤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회의실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박성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박성철 팀장.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눌렀습니다. 예, 회장님. 재미있더군. 박성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사 돈으로 거래처 접대하고 직원 실적 빼앗고 허위 세금 계산서까지. 강태준이 서류를 한 장 들어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를 다 자기 돈으로 안다는 소린데. 박성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 강태준 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이 녹취도 오해인가? 비서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성철 목소리였습니다. 윤서연 이름으로 처리해. 걔는 찍소리 못해.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성철 눈동자가 미친 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래네요. 비자금 흐름, 리베이트 송금 기록,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박성철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한 번? 강태준 목소리가 처음으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람 뺨 때릴 때는 쉬웠나 보군. 박성철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누구한테? 박성철 입술이 떨렸습니다. 강태준 시선은 차갑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회의실 안 공기가 숨막힐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윤서연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호출받아 올라온 그녀는 상황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임원들이 가득했고 박성철은 고개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서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윤서연 대리. 회의실 안 공기가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늘부로 특별기획팀 팀장으로 발령합니다. 순간 임원들 얼굴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서연도 숨이 멎은 듯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강태준 시선이 회의실 전체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 내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박성철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렸고 임원들 눈빛은 충격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윤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강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한마디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의실 안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임원들 얼굴에는 충격이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쉽게 숨도 쉬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곧 내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강태준의 마지막 한마디는 마치 무거운 쇳덩이처럼 회의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여 박성철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처럼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윤서연을 회사에서 잘라버릴 사람처럼 몰아세우던 인간이 이제는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남을 밟고 올라간 사람은 꼭 자기가 제일 높은 곳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생각보다 오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계산서를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눌렀습니다. 직원 위에 군림하려는 인간은 태성에서 버틸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은 마지막으로 박성철을 바라봤습니다. 감사실 조사 끝나는 대로 검찰 넘기십시오. 순간 박성철 다리가 풀렸습니다. 털썩? 그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강태준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짓밟은 직원들도 살려달라고 했겠지. 박성철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늦었어. 그 한마디는 너무 차갑고 단호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박성철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윤서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안에 남아있던 임원들이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회장님 며느리라고? 박 팀장 완전히 끝났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애써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사실 말입니다. 한편 회장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는 늦은 오후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통유리창을 타고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문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강태준 목소리는 회의실에서보다 훨씬 낮고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허리는 끝까지 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이 공간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강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습니까? 서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회사에서 당한 일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참으면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 말에 강태준 눈빛이 아주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엄마 병원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눌러 담은 세월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 가도 상황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 노을빛이 서연 얼굴 한쪽에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 얼굴은 여전히 피곤했고 수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태준 눈에는 그 모습이 더 단단하게 보였습니다. 회장님, 말해보십시오. 저는 특별기획팀 팀장 자리 받을 자격 없습니다. 강태준 눈썹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보다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책임은 당신이 졌더군. 서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 노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공을 자기 앞으로 끌어오는 사람, 잠시 후, 그리고 책임을 자기 뒤로 숨기는 사람. 회장실 안 공기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반대더군. 강태준 눈빛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공은 뒤로 미루고 책임은 혼자 다 끌어안았어. 서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적어도 사람 위에 올라갈 자격은 됩니다. 그 말에 서연 입술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평생 욕먹고 무시당하며 살다가도 단 한 번 진심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오면 무너집니다. 그동안 참아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 봐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태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병원 쪽 서류입니다. 서연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술 일정 잡혔습니다. 회장님, 재단 이름으로 처리했습니다. 부담 느낄 필요 없습니다. 서연 손끝이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여기까지 해주십니까? 강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내 아들이 짧게 숨을 내쉰 뒤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그 순간 서연 눈물이 결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며칠 뒤 박성철의 비리 뉴스가 업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횡령, 갑질, 직원 폭행, 기사 댓글은 폭발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아직도 있었네. 직원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회장이 제대로 했네. 회사 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서연 지나가면 못 본 척하던 직원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윤 팀장님, 커피 드릴까요? 자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 참 간사합니다. 힘없을 때는 모른 척 하다가 위치 바뀌면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하지만 서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일 먼저 출근했고 막내 도시락부터 챙겼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 눈빛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존경이라는 감정은 말보다 행동에서 생기는 법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술날이 왔습니다. 병원 창밖에는 잔잔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수술실 들어가기 전까지도 딸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너무 고생했지. 아니야. 서연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만 건강해지면 돼. 김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딸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제는 내 행복도 좀 봐라.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김정희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그냥 계십시오. 강태준은 천천히 다가와 병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님 잘 키우셨습니다. 김정희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부족한 애인데. 아닙니다. 강태준 목소리가 아주 낮게 흔들렸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병실 안 공기가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밖 빗소리도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서연은 자기 편이 생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뒤 결혼식 전날 밤 태성가 한옥 별채 마당에는 은은한 조명 불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늦은 봄바람이 나무 사이를 천천히 스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혼자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찻잔을 만지는데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 안 옵니까? 강태준이었습니다. 서연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앉으십시오. 강태준도 천천히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바람 소리만 흘렀습니다. 그러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예.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강태준 입가에 아주 옅은 웃음이 스쳤습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연 목소리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준은 말없이 찻잔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고맙습니다.
서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네. 민혁이 옆에 있어줘서 밤 공기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서연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강태준 시선이 천천히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서연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녀가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순간 강태준 눈빛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굳은 살 박힌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 한 번 안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강태준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밤하늘 위로 달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사는 돈으로 굴러가도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 말과 함께 오랫동안 외롭고 차갑기만 했던 한 집안에 처음으로 따뜻한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